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을사년을 구성학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성학에 대한 내용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죠. 주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역에 대한 강의, 그리고 구성학에 대한 강의의 연장선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 강의의 포인트는요, 강의가 아니라 운세 관련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에 대한 비중보다는 올해 운이 이렇다, 이런 쪽에 좀 더 무게가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학은요, 일단은 구성기약 혹은 구궁비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다양한데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9개의 별을 가지고 구성을 활용해서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의 운세에 대한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기문둔갑의 간소화 버전인 것 같아요. 실제로 강의하는데 이렇게 가보면은 구성학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 기문 강의도 있는데 구성학이랑 기문은 둘 다 9개의 포국을 깔아놓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문이 좀 더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 구성학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부분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구성, 다시 말해서 하늘의 9가지 별자리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9개의 기운은 해마다 이동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별들이 구궁도 안에서 이동하면서 구성도가 바뀌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강의를 하죠. 그랬을 때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떻게 포국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별이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죠. 2025년은 일단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이렇게 해석한다고 포국에 대한 거는 설명을 드렸죠. 1900년대까지는 1과 9를 가지고 10이었고요. 2000년대부터는 9가 된다라고 해서 20은 9가 되고 25년도죠. 25는 이렇게 2 플러스 5가 되면서 7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를 하면은 9 마이너스 7이 되기 때문에 2다. 그랬을 때 2라는 게 을사년이란 의미예요. 이것을 중간에 중궁에 포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이렇게 3, 4, 5, 6, 7, 8, 9, 10 10은 없으니까 1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2, 3, 4, 5 이렇게 포국을 하겠죠.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이제 중궁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랬을 때 내가 어느 별이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갔느냐, 이런 부분이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동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동회는 뭐냐면은 내 궁에 어떤 별이 왔는지를 보는 부분이겠죠. 그랬을 때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오황살이 들어오면요, 가장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오황살이라고 하는 것은, 오라는 게 기문둔갑의 연장선이라고 제가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기문둔갑에 나왔던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역의 괴는 8개가 있죠. 그죠? 근데 자리는 9개가 있죠. 구성학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남아요. 그게 뭐냐면은 5가 없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5가 무덤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요. 5가 저승이다 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8괴가 있죠, 주역에서는. 근데 자리는 9개다 보니까 하나는 저승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중궁에는 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황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흉성이다, 흉한 별이다라는 말이죠. 이 별에 도착한 방향은 재난, 사고, 파괴 같은 강한 흉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조심하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부분이죠. 오황살의 작용은요, 전반적으로 불안하다, 그리고 건강 문제, 사고, 재정 문제는 돈에 대한 부분이죠. 재가 돈이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해당 방향에서 이사, 공사, 출입 혹은 이런 부분에서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하는 걸 추천하겠죠. 그리고 다음은 암검살입니다. 암검살이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어둡다는 의미죠. 그리고 검은 말 그대로 칼인데 어두운 곳에서 칼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일은 아니겠죠, 이 자체가. 그죠? 옛날 말로는 뭐 도적이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이런 의미인데, 결론적으로 이 암검살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공격을 받는다, 어두운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그랬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궁에 자리를 한 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자리,
를 암검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중궁에 2가 들어가 있죠. 근데 2의 원래 자리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그곳이 암검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의미는 해당 방향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공격을 받으니까 배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실상 내면은 구설 혹은 모략, 소송, 음해, 내부, 다시 말해서 그냥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조용하게 다투는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싸우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양의 싸움은 치고박는 싸움이에요. 물리적인 싸움이죠. 근데 물리적인 상처는 약 바르면 낫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음의 싸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먹 다짐이 아니라 조용하게 어둡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 티도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랬을 때 사람 관계에서 구설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다음은 팥살입니다. 팥살은 말 그대로 파괴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리냐면은 올해가 을사년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 사랑 충이 되는 건 해죠. 그렇기 때문에 구성학도 기초적인 부분은 명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 해가 어느 자리냐를 보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 강의에 다 설명해 드렸죠. 자부터 해가지고 한 방향에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그죠? 그랬을 때 팥살 같은 경우에는 충을 받는 자리가 팥살이다. 그랬을 때 저기 지금 3이 팥살과 함께 저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랬을 때 팥살의 의미는 깨진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뭔가가 충돌을 받아서 깨진다. 무엇이? 질서라든지 관계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지더라. 그리고 혹은 단절, 이혼, 계약 파기, 동업 해체, 거래 실패 같은 부분이고요. 결국에 사람 관계에서 내가 뭔가가 충돌이 일어나서 무너지더라. 오히려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양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음의 싸움은 조용하게 고요하게 싸운다면 양의 싸움은 뭔가가 물리적으로 부딪혀서 깨지는 느낌이죠. 그랬을 때 본인의 잘못이 아닌 외부의 상황이다, 조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주 상담이 들어왔을 때는 본인의 잘못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운에 의해서, 내 사주는 가만히 있는데 운에 의해서, 올해 운세에 의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깨진다. 뭐가? 부부관계라든지 계약이라든지 동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여금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내가 의도한 건 아니죠. 물론 뭐 본인이 의도했다라면은 그것 또한 이 충돌에 의한 부분도 자신의 선택이라면은 그거는 뭐 자신의 능력일 수도 있고요. 자신의 선택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사소한 일이 커져서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게 팥살이에요.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살에 대해서 왜 설명해 드렸냐면은 이 세 가지 살이 실제로 해석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일백수성에 가지고 있는 출생 연도, 다시 말해서 기본은 이 출생 연도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죠. 1945년부터 54년, 63년, 72년, 81년, 90, 99, 그리고 8 이렇게 태어난 부분들은 일백수성에서 태어났다라고 보고요. 25년도의 자리는요, 일백수성이 간 곳은 어떻게 보면 손궁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어디 있냐를 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궁은 좋은 자리죠. 가장 좋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궁은요, 감궁이죠. 근데 여기에 들어왔는 부분은 7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칠적 금성이 내 자리에 들어왔더라. 그랬을 때 해석은 이겁니다. 일백수성이 손궁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궁은 어떻게 보면은 손은 장녀를 의미를 해요. 이건 주역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또 해석이 조금은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최대한 이런 부분 다 제외시키고서 말로만 설명할게요. 지혜, 문서, 언변, 공부와 관련된 기운의 자리이며 일백수성과 오행상 수생목 관계가 되니 상생이 이루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해에는 말솜씨도 있고 학습 능력도 있고 문서운도 강하게 작용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좀 더 운에 통해서 능력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한층 더 업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너무 좋다. 이 시기가 이 9개의 자리 중에서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반대로 내 자리에는 칠적 금성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안 좋게 해석이 되어 감정 기복이나 소비 혹은 유혹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더라. 왜냐하면 이 자리는 자죠. 그죠? 이게 자체가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궁 자체가 물의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금 이런 호기심도 생길 거고요. 유혹에 대해서도, 성적인 부분에서도. 그랬을 때 돈이 많은데 좋은 건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있으면은 조금은 사치도 생기고 뭐 이런 소비도 생기고 혹은 내가 이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는데 이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여자에 관심이 가진다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지금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듯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일도 있는데 그 뒤에는 조금은 그런 유혹이라든지 소비, 과소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면은 올해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말을 조심해라. 말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뭐냐? 자랑을 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은 뭐 그냥 그런갑다 하고 한 해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자랑을 한다면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도 3살 중에서 적용받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암검살이라든지 팥살이라든지 오왕살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흑토성이에요. 이번에는 아까랑 해석이 반대예요.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중궁에 들어갔죠. 그죠? 중궁이라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몰라도,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중간에 들어갔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은 주역괴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은 가장 위험하다, 안 좋다. 이 자리가 제일 어떻게 보면 위험한 자리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가 맨날 이 자리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올해는 조금은 안 좋더라.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출생 연도가 44, 53, 62, 71, 80, 89, 98, 07년생이 이흑토성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2025년의 위치는 중궁이며 반대로 내가 있던 자리, 내가 원래 있던 자리는 곤궁인데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냐? 암검살 걸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내가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요, 책임이 무겁고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이럴 때 해석은 일복이 많아진다라고 보고요. 반대로 일복이 많아지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거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자리에 견딘다면은 올해를 넘어간다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했는 거에 대한 대가도 얻을 수 있고요. 많은 양의 재물을 얻을 수는 있으나 일복이 많을 때는 건강관리, 컨디션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른 사람이 뭔가를 의도하는 게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동업을 하자던가 아니면은 무슨 내가 좋은 계획이 있는데 투자를 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일절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암검살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랬을 때 가족이나 조직에서 나를 배신하거나 실망시키거나 이런 신뢰와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하지 않는 것, 현재 상황 유지,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내가 지금 뭔가를 새롭게 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따라서 이 해에는 자신을 지키는 것을 우선이며 남이 하자는 거는 일절 안 하는 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삼벽 목성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출생 연도가 43, 61, 70, 79, 88, 97 그리고 06입니다. 그랬을 때 3은 어디에 갔나요? 라고 했을 때 일단은 팥살을 맞았어요. 건궁에 갔고요. 건궁은 우리가 괴에서 아버지를 의미하죠. 그죠? 이 자리는 아빠죠, 아빠. 그랬을 때 아버지는 양이 강합니다. 양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괴도. 주역에서 괴도. 긴 게 양이고요. 짧은 게 두 개가 있는 게 음인데 긴 걸로만 이루어져 있죠. 건은. 그랬을 때 아버지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고 팥살을 맞았고 반대로 내 원래 자리에는 구가 들어있어요.
구자화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해석은 2025년은 팥살을 위치하는 건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건궁은 리더십이라든지 권위라든지 이런 아버지와 관련된 좀 남성스러운 타로 카드로 봤을 때는 킹 카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찌됐든 판단력과 관련된 부분이며,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오행상 삼병 목성과 금이다 보니까 조금은 상극이라서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팥살이 함께 작용하는 해이니 어떻게 보면은 말실수라든지 상사의 압박이라든지 구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 지나치게 자기 주관대로 하기보다는 그냥 좀 자제하는 걸 추천드려요. 다른 사람하고 굳이 충돌할 일이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행에서도 조금은 신경을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 자리에 구자화성이 들어오니 감정 기복이 생기고 감정적으로 조금은 충동이 생길 수 있으나, 그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차분하게 자신이 조금은 양보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양보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양보를 하면은 남이 날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사록 목성입니다. 이번에는 4에 4 같은 경우에는 4, 2, 5, 6, 0, 6, 9, 7, 8, 8, 7, 9, 6 그리고 05년생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랬을 때 25년도의 자리는 태궁에 갔죠. 그죠? 그리고 나의 궁에는 일백수성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해석은 내가 태궁에 머무른다. 태궁은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자리이며 감정, 재물, 그리고 유쾌함 혹은 유흥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조금은 이렇게 즐거운 문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기본적인 해석은 유흥이고 술 이런 것들이지만은 실제로는 조금은 예술적인 부분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게임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요. 그렇지만은 오행상 목극금이다 보니까 상극의 형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즐거운 한 해가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즐거운 한 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즐기기만 한다면은 또 행복이 아닐 수도 있으니 일적인 부분은 열심히 하시고 즐길 때는 즐기시고, 반대로 솔로라면은 조금 즐겨서 내가 부부 관계라든지 연인 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발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써있는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은 인간관계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내 고정궁에는 또 뭐가 들어왔냐면은 일백수성이 들어오니 문서 운도 있고 말재주도 있고 소통 능력도 향상되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부딪히기보다는 지혜롭게 말로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상당히 올해는 즐거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오황토성이에요. 오황토성 같은 경우에는 1, 50, 59, 68, 77, 86, 95, 04 년생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25년도의 위치는요, 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오황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지만은 오황살의 위치는 일단은 간궁에 갔고요. 그리고 내가 들어있는 부분은 원래 자리가 오는 중간이죠. 그랬을 때 이흑토성이 들어왔죠. 그랬을 때 25년도 해석은 오황살에 위치한 간궁에 들어갑니다. 간궁은 원래대로라면은 부동산이라든지 혹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토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재물과 관련되어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동 관련은 또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해요. 이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보통 집을 짓는다거나 혹은 집과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이런 해석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단은 아무래도 작용을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오황토성이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해는 모든 구성에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해다, 이렇게 보고요. 반대로 충동적인 결정, 무리한 추진 이런 부분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무래도 건강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키워드는 있어요. 하지만은 무조건 흉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일이 나타날 수 있으니 조금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또 해석은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오황토성 같은 경우에는 이 수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오죠. 근데 무조건 흉하다라고 해석되지는 않잖아요. 내가 어디 자리에 어떤 수리가 들어왔냐도 포함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 자리인 중궁에는 2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부담과 돌봄이 강조되고 무리하게 책임을 떠맡는 것을 피한다면은 올해 좋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겠죠. 600금성입니다. 출생 연도는요. 40, 49, 58, 67, 76, 85, 94, 03입니다. 25년도는요. 일단은 이궁이에요. 이궁이라고도 하고 리궁이라고도 하는데 뭐 옛날 말이다 보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일단은 내가 있었던 자리에는 3이랑 팥살을 먹어내요. 그랬을 때 25년도에 해석은요. 일단 600금성 자체는요. 이궁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영상, 예술 같은 불과 관련된 기운이 작용을 하죠. 오행상, 금극, 화의 상극 관계이긴 하나 그래도 외부의 평가와 경쟁이 작용합니다. 그렇지만은 올해 내가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생기다 보니 하지만 이러한 욕심이 과도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일단은 경쟁과 평가와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것도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실제로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은 외부에서 날 자극이 없다면은 그것 또한 무미건조하겠죠. 아무 자극이 없다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은 이런 자극으로 하여금 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있던 자리에는 팥살과 삼이 들어와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건궁이잖아요. 구설과 갈등 이런 것들을 작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연장자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다 한다면은 뭐 또 좋은 내가 무언가를 얻어가는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회사로 따지면 연장자가 될 거고요. 뭐 선배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 간에서는 뭐 아버지라든지 뭐 엄마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이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행동보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포인트는 내가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조금 뭔가 경쟁 구도라서 불리하더라. 그러면은 조금은 내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말을 어떻게 하는가를 얘기할 필요는 있겠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리고 칠적금성입니다. 칠적금성 같은 경우에는 39, 48, 57, 66, 7, 8, 93, 0 연생이 여기 해당되고요. 일단은 7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갔나요? 봤을 때 감궁에 갔네요. 그리고 내가 원래 7의 자리는 4가 들어왔고요. 그랬을 때 이 자리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면 1차적으로 세 가지 방위에서는 암검살, 오왕살, 팥살이 있지만은 여기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7이라는 숫자가 감궁에 들어왔죠. 그랬을 때 감궁은 수를 의미하는 자리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는 조금은 내가 쉬어가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휴식. 그리고 생각이 많아진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생각으로 하여금 내가 뭔가를 얻어가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통찰력으로 하여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멈추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감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그리고 반대로 내가 뭐 배우자가 있는 상태라면은 자식이 생기는 것 또한 모든 생물은 물에서 태어나는 것 또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키워드가 있다 보니 내가 자녀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은 올해 자녀에 대한 걸 준비하는 것도 좋다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금생수 오행상 관계이다 보니까 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요. 외부의 화려함보다는 자신에 대한 부분을 정비하는 해가 되더라. 그리고 자기의 자리에는 태궁에 어떻게 보면 4가 들어와 있다 보니 감정과 연애, 예술적인 부분이 들어오고 아무래도 태 자체도 제가 아까 전에 유흥이나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을 때 올해 뭐 미혼이면은 연애 혹은 결혼까지도 가고요. 결혼을 했다면은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둘 다 필요하다면은 열심히 노력하면은 자식과 배우자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예술적 감각도 있다. 반대로 내가 이미 자식도 있고 다 있다.
그랬을 때는 내 능력으로 하여금 뭔가 감정적인 부분에서 내 방향성을 찾을 수도 있겠죠. 생각 하나의 차이로 인생이 바뀐다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올해 내가 뭘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또한 포인트가 되겠죠. 인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800토성이에요. 연도는 38, 47, 56, 65, 74, 83, 9201 연도가 여기에 해당되고요. 일단은 팔이 어디에 갔느냐라고 봤을 때 암검살이 걸려 있네요. 그리고 위치는 곤궁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내 자리에는 뭐가 왔더냐 그랬을 때 5가 들어와서 오왕살이 작용을 하죠. 이럴 때 이것이 오왕살을 내가 맞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5는 맨날 오니까. 그쵸? 그러니까 동해와 동해를 잘 봐야겠죠. 피동해를. 그랬을 때 해석은 800토성이다 보니까 곤궁에 머무르며 암검살의 영향을 받습니다. 좀 안 좋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암검살하고 오왕살하고 둘 다 맞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곤궁의 어머니를 의미하고요. 현실, 안정, 실속, 가족, 생활 기반 이런 자리이긴 해요. 원래대로라면. 하지만 암검살이 들어있다면 조금은 가족을 믿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통 배신을 누구한테 당하냐라고 한다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우리 사기 안 당합니다. 잘 아는 사람한테 당하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조금은 가족 간에도 선을 지키자라고 보는 거죠. 선을 지키는 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돈적인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력. 이 두 가지만 지킨다면은 나머지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도와달라 그러는 건 또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내가 부담이 안 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의심을 할 필요는 있어요. 조금은 내가 이런 시기에 당할 수 있는 시기라면은. 그리고 재정, 주거,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사람 간의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본래 자리에는 오황이 들어와서 오황살의 작용을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올해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하던 게 있다면 직장생활하면 지금 하는 거고요. 근데 새로운 무언가를 추진한다거나 새로운 뭔가를 해서 내가 움직인다거나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조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취업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은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 관계에서는 일정 선을 지키면서 너무 내가 사람을 다가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하는 데도 있어서. 그랬을 때 대인관계에서 신중할 필요는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구자화성입니다. 구자화성 같은 경우에는 출생 연도가 37, 46, 64, 73, 82, 91, 00 이고요. 내가 구가 어디에 갔냐라고 본다면은 일단은 진궁에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내 자리에는 뭐가 들어왔더냐라고 한다면은 6이 들어왔네요. 금성. 그죠? 그랬을 때 포인트는 뭐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진궁에 들어간 부분은 일단은 목으로 시작, 도전, 추진, 활동력에 관련된 자리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무언가를 한다면은 긍정적입니다. 무언가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 자체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흉살은 작용을 안 받고 있잖아요. 지금 흉살은 없죠. 그랬을 때 일단 내가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더라. 내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더라. 이 시기에 노력하는 만큼 되고 평소엔 안 되던 것도 되고 하지만은 속도가 있다 보니까 추진력이라는 말은 내가 빠르게 전개가 된다는 말이에요. 뒤집어서 말하면은 속도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감정 기복이 있을 수는 있어요. 뒤집어서 말하면은 내가 빠르게 노력하다 보니까 빠르게 실증이 날 수도 있고요.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람이 지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너무 무리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것도 한 포인트입니다. 그랬을 때 항상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계획대로 체계적으로 꼬박꼬박 한량만 하시면 돼요. 특히나 직장생활은 그런 게 없는데 사업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리를 하면은 이제 몸이 조금은 그럴 수 있겠죠. 따라서 활동성과 창의성은 풍부한데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담이나 이런 걸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좋은 시기다 보니까. 근데 좋은 시기다 보니까 내가 너무 높게 잡으면은 무리가 오겠죠. 몸에. 그러다 보니까 결과보다는 과정에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1부터 9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이 되냐까지도 설명해 드렸는데,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알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구성학 같은 경우도 강의가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진행될 거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반복하시면서 이렇게 또 다음 영상 올라오면 또 보고 하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뭐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메모를 하시면서 이것들이 주역괴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한번 보고, 이 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지 한번 보고, 이런 오행의 개념도 조금 정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